보면 3-3 태양계의 구성. 과로 따지면 구가예요. 구가. 태양계 구성 첫 번째 나오는 거는 행성. 자,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 천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지.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그래서 사실 이게 별이지. 태양도 별이야. 엄밀히 말하면. 행성은 이 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천체. 위성은 행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천체. 태양, 지구, 달 이렇게 되겠지. 그 중에서 행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행성 중에서도 이제 태양계에 있는 행성만 배우는 거지. 태양계에 태양을 비롯하여 이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 외소행성, 해성 등의 천체 및 이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태양계라고 합니다. 외소행성, 소행성, 해성 이런 거는 오른쪽에 보면 작은 천체들이라고 해서 있지. 별거는 없고 외소행성은 이제 좀 작은 행성이고 모양이 둥글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 태양 궤도 주변에 비슷한 크기의 다른 천체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 행성 8개에는 포함이 안 되는 행성을 외소행성이라고 하고, 소행성은 모양이 불규칙하고 주로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천체. 해성은 먼지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도는 천체.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은 수금지와 목토천에 있는데 옛날에 명왕성도 있었지. 그래서 오른쪽 2번에 보면은 명왕성의 행성 자격 상실이라고 나와요. 명왕성은 과거에 행성으로 분류되었지만 공전 궤도 주변에 비슷한 크기의 천체들이 발견되면서 자신의 공전 궤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 공전 궤도에서 대가리여야 우리가 메인 행성, 주 행성으로 쳐주는데, 말하자면 얘는 약간 외소 행성격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요. 그래서 주 행성은 8개예요. 8개. 수금지와 목토천에. 이건 뭐 초등학교 때도 배우지, 그지? 그래서 디테일하게 조금 특징들을 보는데, 수성부터 보면 태양계 행성 중에서 태양이 가장 가깝고 크기가 가장 작다. 대기가 없어서 낮과 밤의 표면 온도 차이가 크다. 표면에 운석 부덩이가 많이 남아있고, 이것도 이제 대기가 없어서랑 똑같은 내용이야. 대기와 물이 없어서 풍화 침식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덩이가 생긴 게 안 없어지는 거지. 달과 비슷한 모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요 내용에 대해서 다 읽어보고 요거는 디테일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1번 태양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X 표시하세요. 태양과 태양 주변을 도는 천체 및 이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태양계라고 한다. 맞나요? 요거는 요 첫 번째 설명이 있었지, 그치? 태양계 중심에는 태양이 있다. 맞나요? 뭐 당연하겠지, 그치? 태양 주변을 도는 9개의 행성이 있다. 맞나요? 8개입니다. 그죠? 명왕성이 자격 상실했기 때문에. 행성 외에도 태양 주변을 도는 천체들이 있다. 맞나요? 뭐 있어요? 또 위성은 아니고요. 위성은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거고요. 태양계 행성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공전한다. 맞나요? 공전 방향도 여기 있어요. 다 똑같이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서에서 동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는데. 자, 그 다음 2번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이 아닌 것은 몇 번인가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3번 보면은 각각 행성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괄호 1번 표면에 적도와 나란한 가로줄 무늬와 대적점이 나타난다. 한번 찾아볼까요? 왼쪽에서 누구예요? 목성. 자, 여기 보면은 목성의 4번째 줄 보이나요? 대기의라고 시작되는 거. 대기의 소용돌이로 생긴 붉은 점을 대적점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 다음 3번째 줄에 표면의 적도와 나란한 가로줄 무늬가 나타난다 그랬고요.
행성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자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서 푸시는 거예요. 그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도 외우라는 얘기죠. 첫 번째 그림의 시뻘건 친구 누구야? 4번 문제 가. 화성. 저 친구 화성이지, 그지? 네. 시뻘거니까 불화자 돼서 화성. 아마 화성 이름이 시뻘게 보여서 화성이라 짓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여기서 쓰는 수궁지와 목토천 해명은 이제 동양권, 특히나 우리나라 위주로 쓰는 단어고요. 중국 단어는 아마 이거랑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영어 단어는 이거랑 전혀 다르겠죠. 뜻도 다르고 비슷한 게 거의 없습니다. 지구는 영어로 Earth이지, 그지? 그래서 아마 빨개서 화성이라고 이름 짓지 않았을까 이런 사람들이. 나는 누구예요? 화성. 가는요? 목성. 요게 이제 적도와 나라는 가로줄무늬와 대적점이 보이는 그거지. 네. 여기 오른쪽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시뻘건 동그라미, 저게 대적점이야, 그지? 네. 라는요? 금성. 이 금성은 보시다시피 줄무늬가 세로에 가깝겠지. 네. 이게 자전축이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어서 그래. 마 같은 경우는요, 토성. 이렇게 뚜렷한 고리가 있는 게 토성이죠. 그죠? 행성 이름 쓰고 크기가 가장 큰 행성 누굴까요? 목성. 목성이 제일 커요, 다가, 그지? 네.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친구는요? 금성에 보면 기압이 높고 표면 온도가 약 470도씨로 매우 높다.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나와있죠.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많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 봅시다. 행성의 분류. 행성은 크게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가르는데 기준은 당연히 지구고요. 지구보다 안쪽에 있으면 내행성이고 지구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외행성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내행성과 외행성이 약간 그 특징이 좀 뚜렷하게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물리적인 특성으로 분류를 했을 때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화성은 위치적으로는 외행성인데 특성적으로는 지구형 행성에 더 가까워요. 내행성과 외행성은 그냥 공정궤도 기준으로 가르는 거고요. 그 다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은 행성의 물리적 특성으로 가르게 되는데, 지구형 행성 라인을 쭉 보시면은 질량은 작고요. 반지름도 작습니다. 대신에 밀도는 커요. 뒤에 목토천해 친구들은 크기는 되게 큰데 무게는 좀 상대적으로 가볍거든. 가스 같은 걸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위성수도 마찬가지 지구형 행성은 적거나 없습니다. 고리도 없고요. 표면 상태는 단단한 암석. 표면 상태랑 평균 밀도는 연결해서 외우시면 좀 편하겠지. 표면 상태가 단단한 표면이 없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가스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럼 가볍겠잖아. 그럼 밀도가 작겠지, 그지? 그거를 그래프 쪽으로 나타내는 게 밑에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행성에 대해서 보는 거고, 그 밑에는 또 태양에 대해서 보지. 태양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로 지구와 가장 가까운 항성이다. 항성. 오른쪽 밑에 여기 보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라고 돼 있지, 그지?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게 항성이에요. 태양의 표면은 밝고 둥글게 보이는 태양 표면을 광구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구 모양으로 안 생기긴 했어. 이게 태양은 아시다시피 항상 불에 활활 타고 있는 상태라서. 근데 이제 그냥 봤을 때는 밝고 둥글게 보이지. 이렇게 둥글게 보이는 표면을 광구라고 하고,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쌀알무늬와 흑점이라는 게 있는데, 쌀알무늬는 작은 쌀알을 뿌려놓은 것 같은 무늬. 요 보면은 쌀알 그냥 쫙 깔아놓은 것 같은 그런 무늬지, 쌀. 광구 아래에 있는 대류 때문에 생긴다. 대류가 뭐냐? 오른쪽에 여기 나오죠. 활활 타고 있는, 말하자면 용암. 용암 뭔지 알지? 마그마. 그런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쪽에 있는 기체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기체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도는 걸 대류라고 그래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쌀알처럼 생긴 무늬가 생기더라. 그래서 고온의 기체가 상승하는 곳은 아무래도 좀 밝고, 그 다음에 저온의 기체가 하강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어둡다. 그래서 밝은 거랑 어두운 거랑 이렇게 겹쳐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지? 점 찍어놓은 것처럼 쌀알무. 자, 그 다음 흑점은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한 어두운 무늬를 흑점이라 하고요. 주위 온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어둡게 보이는 게 흑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흑점의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에서 흑점을 일정한 시기에 관측을 하면 시간 딱 정해놓고, 뭐 오후 3시면 3시, 2시면 2시 이렇게 정해놓고 관측하면은 흑점의 위치가 변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지? 응. 요걸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은 태양이 자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태양의 대기. 대기는 이제 보면은 채층이랑 코로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채층은 광구 바로 위에 붉은색을 띤 얇은 대기층이고요. 이 친구 채층이랑 코로나 둘 다 보면 중간에가 시꺼멓지? 이게 뭐냐면 계기 일식대 아니면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냥 봤을 때는 그냥 환하잖아. 그래서 태양 대기가 안 보여. 그래서 계기 일식대 밝은 본체가 가려지면 요 주변에 대기가 보인다는 얘기지. 그렇게 봤을 때 광구 바로 위에 있는 붉은색을 띤 얇은 대기층을 채층이라 부르고요. 거기서 조금 멀리 뻗어져 있는 진주색, 청백색 대기층은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 홍염이랑 플레어가 있는데, 광구에서부터 온도가 높은 물질이 대기로 솟아오르는, 지금 여기 보이시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런 거를 홍염이라고 하는 거야. 홍염이 뭔지 알죠? 빨간색 불꽃 옆에 있죠? 불꽃. 플레어는 흑점 부근의 폭발로 채층의 일부가 순간적으로 매우 밝아지는 현상을 플레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다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뒤에 넘어가 봅시다. 자, 태양의 활동의 변화. 흑점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보는데요. 흑점수가 약 11년을 주기로 많아졌다가 적어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흑점이 많아집니다. 흑점수의 변화를 우리가 관측해 보니까 밑에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흑점수 증감 주기가 11년 정도 되고요. 극대기를, 흑점수가 가장 많은 시기를 극대기라고 부릅니다. 요 끄트머리 부분. 극소기는 반대로 이 부분이겠지?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 활동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 보시면, 태양의 자기장이 강해져서 흑점수가 많아지고 코로나 크기가 커지고 크기가 밝아집니다. 이거 전부 다 극대기 얘기야. 홍염 플레어가 자주 발생하고 태양풍이 강해진다. 이런 것도 다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오로라가 더 자주 넓은 지역에서 발생한다. 오로라는 이제 전기 입자들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태양이 자기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지구도 영향을 받는 거지. 그 다음에 자기 폭풍이 발생하고 장거리 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델링저 현상이 발생한다. 송전시설 고장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가지 자기장 때문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태양 자기장이 강해져서 지구까지 영향을 주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있겠다. 자, 밑에 내려가면 천체망원경 나옵니다. 이것도 뭐 다 외워야 되지. 지금 이 파트는 지금 1, 2, 3 다 외우는 거지. 맞지? 천체망원경 구조, 지금 왼쪽 위에서부터 보면요, 아니 앞부분에 이렇게 큰 거, 이게 통이 이렇게 있으면 렌즈가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거든. 뭐 실제로 보면 그보다 더 많은 망원경이 더 많긴 한데, 주로 앞쪽에 큰 이제 요 부분에 들어가 있는 큰 렌즈가 들어있어요. 저 안에. 그거는 이제 대물 렌즈라고 그러고요. 빛을 모으게 됩니다. 지름이 클수록 빛을 많이 모으고요. 그 다음 중간 요 부분이 이제 경통. 그냥 통이야. 중간에 그냥 큰
그 이 안에 렌즈 들어있는 이 큰 통, 경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이 뒷부분. 네. 여기가 저반 렌즈. 실제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상을 확대합니다. 저반 렌즈는. 그 다음 위에 조그마한 망원경이 한 개 더 있지. 네. 요건 보조 망원경. 요게 있는 이유는 망원경의 배율이 엄청 크단 말이야. 물론 이제 배율 조절이 어느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는 되는데 아무리 배열을 조절을 해도 네가 지금 눈에다가 망원경을 달면 여기 동그라미밖에 안 보여. 그럼 그 동그라미가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거지 헷갈리잖아. 똑같은 동그라미는. 그럼 우리가 별을 관찰할 때도 내가 지금 어느 별을 관찰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배율이 조금 낮은 보조 망원경을 이용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잡는 거지. 그래서 네가 보조 망원경 파인더로 여기가 네가 보이는 이제 네가 망원경을 봤을 때 동그란 모양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요 중간에 내가 보고 싶은 걸 위치를 딱 시킨 다음에 망원경을 이용해서 보면은 여기가 잘 보인다. 그래서 위치 잡는 거예요. 위치 잡을 때 여기 보면은 요 두 개가 나오거든요. 주망원경과 보조망원경의 시야 맞추기라고 나오죠, 그죠? 저반 렌즈로 보는 주망원경의 시야의 중앙에 물체가 오게 한 다음에 이 물체가 보조망원경의 십자선 중앙에 오도록 위치한다. 이렇게 위치를 파인더를 정렬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뒤에 파인더 정렬하는 건 아마 뒤에 딱히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야. 뭐 어떻게 쓰나 대충만 나오는 거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거고 아마. 천체 위치 조정도 마찬가지. 천체 위치 조정은 조금 주의할 거는 이제 우리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천체 망원경에서 관측 대상의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고 있는 거를 내가 지금 이 동그라미를 보고 싶은데 여기가 보인단 말이야. 그럼 난 이쪽으로 옮기고 싶지. 그럼 망원경을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야 돼. 상하 좌우가 바뀌어 있는 상이 보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보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뭐 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지. 균형추, 경통부와 무게 균형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얘가 휘가닥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무게 중심 맞추려고 추 달아놓은 거고. 뭐 삼각대, 가대 이런 것도 있죠. 천체 망원경의 조립 순서: 삼각대 세우기, 그 다음에 가대 끼우기, 그 다음 균형축 끼우기, 그리고 나서 경통을 끼웁니다. 보조 망원경, 저반 렌즈 끼우기, 균형 맞추기, 시야 맞추기,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됩니다. 이것도 지금 옆에 14번에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근데 뭐 요거는 순서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라서 좀 헷갈리는 부분만 외우면 되겠지. 당연한 얘기겠지만 삼각대 먼저 세우고 가대부터 끼워놔야지. 그 다음 좀 뭐 경통 먼저 끼우고 균형축 끼울지 이런 건 좀 헷갈리니까 외우고, 그지? 3. 천체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 관측. 주위가 트여 있고 주변에 불빛이 없으며 평평한 곳에 망원경을 설치를 합니다. 보조 망원경으로 관측할 천체를 찾아서 시야 중앙에 오도록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보조 망원경으로 찾은 천체를 망원경의 저반 렌즈로 보면서 초점을 맞춥니다. 초점이라는 거는 이제 뭐 안경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렌즈가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 조금 간격에 따라서 저 멀리 있는 친구가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거든. 그거 맞춰주는 게 초점 맞추는 거지. 저반 렌즈로 볼 때는 저배율에서 고배율 순서로 관측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느 정도 배율 조절은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 배율로 보면 내 지금 어디 보는지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좀 처음에는 저배율로 관측한 다음에 나 저기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 그럴 때 고배율로 조절해서 보시면 돼요. 뭐 요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고 뭐 늘 그렇지만은 또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뭔 내용인지 알아요, 그죠?